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시험 준비 정말 쉽지 않으시죠?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 합격에 꼭 필요한 심리 측정 및 평가,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다져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럼 먼저 검사, 테스트라고 하죠. 이 개념부터 좀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냥 시험 본다 할 때 그 검사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검사는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어떤 행동이나 심리적인 속성을 재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도구, 기술, 절차, 이걸 다 포함하는 거죠. 뭐 설문지일 수도 있고 특정 과제일 수도 있고요. 체계적으로 정보를 얻는 과정 그 자체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뿐 아니라 생각이나 판단 같은 내적인 것까지 다 측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하, 단순히 점수 매기는 것 이상이군요. 그러면 관련해서 검사 논리, 나 검사 도구 같은 용어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검사 논리라는 건 예를 들어 지능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하는 좀 추상적인 방법론, 이론적인 틀을 말하는 거고요. 검사 도구는 그 논리를 구체화시킨 실제 검사지, KYS나 MMPI 같은 것들이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그 외에도 뭐 검사 점수라던가 검사 관행, 검사 자료 이런 관련 개념들을 같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용어들 정의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까요. 명확하게 구분해 두셔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냥 검사랑은 또 다른 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심리검사는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심리적인 속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데 딱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행동 표본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거나 미래 행동을 예측하려고 하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표준화 그리고 객관성입니다. 아무리 기준 집단, 그러니까 비교 기준이 되는 집단이 크더라도 신뢰도랑 타당도 검증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 이것도 시험에서 강조되는 포인트입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준다는 것 외에 심리검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상담사가 직접 얘기해보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물론 면담도 아주 중요하죠. 근데 심리검사는 상담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 오류, 이런 걸 줄여주고요. 또 개인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무엇보다 심리평가를 내릴 때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합니다. 성실성이나 외향성처럼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심리적 구성 개념을 측정 가능한 행동으로 바꿔주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심리평가, 어세스먼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 검사랑 평가, 이게 시험에서 꼭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평가는 검사보다 훨씬 포괄적인 과정이에요. 심리검사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면담 정보, 행동 관찰, 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력 같은 다양한 정보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검사는 도구에 가깝고 평가는 그 도구를 포함해서 여러 정보를 활용한 종합적인 판단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검사 점수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내담자의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상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통합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단 다이아그노시스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좋은 지적이세요. 진단은 보통 증상을 보고 어떤 분류 체계에 맞춰서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기술적이고 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평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좀 더 역동적이고 과정 중심적인 특징을 갖죠. 그리고 이 평가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정신상태 평가인데요. 정신 상태 평가요? 아, 면담할 때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는 거 말씀이시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 사람의 외모나 행동, 말하는 방식, 사고의 흐름, 기분,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기술하는 과정이에요. 특히 여기서 진압력이라고 해서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또 병식이라고 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개념들은 평가 항목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심리검사. 이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냥 문항 몇 개 뚝딱 만들면 되는 건 아닐 텐데요. 그럼요. 아주 엄격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크게 보면 한 6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순서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흐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가 검사 목적을 명확히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검사 설계, 세 번째가 문항 준비, 네 번째가 문항 분석, 다섯 번째가 표준화 및 규준표 작성,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검사 도구랑 관련 자료들을 출판하는 겁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함정으로 내거나 중요하게 볼까요? 네, 몇 가지 핵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면요. 첫째, 통계 분석보다 그 전에 검사를 통해 뭘 잴 건지, 그 개념화가 더 중요하다는 점. 둘째, 문항은 가능한 한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셋째, 통계 분석만으로는 문항의 질을 다 보장할 수는 없다는 점. 넷째, 표준화 집단은 그냥 크기만 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대표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다섯째, 규준은 최신성이 중요해서 주기적으로 보통 5년 내외로 재표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서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라는 식으로 자주 변형돼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정교한 심리검사를 만드는 사람, 제작자에게는 어떤 자질이 요구될까요? 이것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죠? 네, 그렇습니다. 검사 개발자는 당연히 관련 이론들, 검사 이론, 문항 분석, 신뢰도, 타당도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 외에도 문장력도 뛰어나야 하고 검사를 받을 집단의 특성도 잘 파악해야 하고요. 또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감까지 상당히 전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검사를 만들려면 개별 문항들이 제 역할을 하는지 따져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고전 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이론, 이 두 가지 큰 틀에서요. 아, 그 두 이론이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문항의 난이도, 또 변별력 같은 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개념들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좀 더 익숙한 고전검사 이론, CTT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시험에서 얻는 점수, 그러니까 관찰 점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게 진짜 실력인 진점수랑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차, 이게 합쳐진 거다. 이런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같은 시험을 무한히 반복했을 때 평균 점수가 진점수라고 보지만 아시다시피 현실에선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무한히 봐요? 그래서 몇 가지 가정을 하는 겁니다. 핵심은 진점수와 측정 오차는 서로 관련이 없고 측정 오차 자체는 누구에게나 무작위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게 CTT의 기본 생각이군요. 여기서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개념 두 가지가 등장하죠. 문항 난이도랑 문항 변별도. 맞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문항 난이도는 말 그대로 얼마나 쉽고 어려운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고요. 네, 정확해요. 전체 응시자 중에서 정답을 맞힌 사람의 비율로 계산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답자 수를 전체 응시자 수로 나눈 값이죠. 아, 간단하네요. 네,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우면 아주 쉬운 문항, 0에 가까우면 아주 어려운 문항인 거죠. 보통은 0.25에서 0.75 사이면 적절하다고 봐요. 너무 쉽거나 어려우면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다 맞추거나 다 틀리면 누굴 변별하겠어요? 그럼 문항 변별도는 뭔가요?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문항이 실력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잘 구별해내는 능력, 이걸 말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보통 해당 문항의 점수랑 시험 총점 사이의 상관관계로 파악해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데 당연히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문항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상위권, 하위권을 잘 가려낸다. 네, 만약에 변별도가 음수가 나온다면 이건 심각한데요. 오히려 능력이 낮은 학생이 더 많이 맞히는 문항이란 뜻이니까 이건 수정하거나 아예 빼야 합니다. 아, 그런 문항은 오히려 방해가 되겠네요. 그럼요. 변별도 높은 문항들로 구성된 검사가 당연히 더 신뢰롭겠죠. 그리고 참고로 오답 선택지가 얼마나 그럴듯한지 분석하는 오답지 매력도 분석도 중요해요.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야 변별이 잘 되거든요. 그렇군요. CT는 이해하기 쉬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응시자 집단에 따라서 문항 난이도나 변별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CTT의 대표적인 한계점이죠. 어떤 집단이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 문항 특성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문항 반응 이론, IRT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IRT가 등장하게 된 중요한 배경 중 하나예요. IRT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특성, 예를 들면 수학 능력 같은 걸 가정하고요. 잠재적 특성이요? 네,
그 능력 수준에 따라서 각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수학적인 모형으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CTT와 달리 측정 오차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또 큰 차이죠. 아, 오차가 사람마다 다르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IRT에서도 난이도, 변별도 같은 개념을 쓰나요? 네, 용어는 같은 걸 쓰는데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게 중요해요. IRT에서 문항 난이도는요, 해당 문항을 맞힐 확률이 딱 50%, 그러니까 0.5가 되는 능력 수준을 의미해요. 확률이 0.5가 되는 지점? 그렇죠. 그리고 CTT와는 반대로 값이 클수록 어려운 문항을 뜻합니다. 반대네요. CTT는 클수록 쉬운 거였는데? 맞아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IRT는 클수록 어렵다. 그리고 문항 변별도는 문항 특성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곡선의 기울기로 나타내요. 특정 능력 지점에서요. 곡선의 기울기요? 네.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능력 변화에 따라 정답 확률이 확확 변하는 거니까 변별력이 높다고 해석하는 거죠. 아, 그리고 추측도라는 개념도 있어요. 추측도요? 찍는 거요? 네, 맞아요. 능력이 전혀 없어도 그냥 찍어서 맞힐 확률을 고려하는 거죠. 특히 선다형 문항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IRT가 CTT의 한계를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불변성,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아, 네. 핵심입니다. IRT의 문항 모수들, 그러니까 방금 말한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같은 것들이 응답자 집단의 특성, 예를 들어 전체적인 능력 수준 같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정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불변성? 그 불변성 덕분에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능력 수준을 가진 집단에게 시험을 보게 해도 문항 자체의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비교가 가능해지죠. 아하, 그래서 문제 은행 만들 때 좋겠네요. 바로 그거죠. 문제은의 구축이나 아니면 응시자 시존에 맞춰서 다른 문항을 제시하는 컴퓨터 기반 맞춤형 검사, CAT라고 하죠. 이런 거 개발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CTT는 계산이 간편하고 좀 직관적이긴 한데 결과가 표본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네, 그렇죠. 반면에 IRT는 수학적 모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문항이나 능력치의 불변성 덕분에 더 정교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하게 정리하셨습니다. CTT는 응답자 수가 적어도 분석이 가능해서 현장에서 여전히 많이 쓰이고요. IRT는 특히 대규모 평가나 아주 정밀한 측정이 필요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IRT는 단순히 전체 점수의 신뢰도만 보는 게 아니라면서요. 아, 네. 검사 정보 함수라는 개념을 써서요. 능력 수준별로 이 검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지 그 정밀도까지 알려줘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야, 정말 정교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문항 분석의 두 기둥, 고전 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이론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